시장님 아시죠? 시장님 큰 박수.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윤식입니다. 학부모님들 뵈면 저 별로 좋은 얘기 안 하는데요. 주로 요지가 교장 선생님 딸랑이 하지 말고 부모 역할 좀 잘하시오 뭐 이런 게 예, 듣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아주 불쾌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나 그리고 제발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돼요. 학교 운영위원 맡으신 그 학부모 운영위원, 그 다음 그 학부모의 회장, 총무 맡으신 분들, 이분들만 맨 그 맡겨놓고 알아서 하지 마시고요. 예, 그 자꾸 참여해 주셔야 또 대표 맡으신 분들도 예, 보람도 느끼고 힘이 실리고, 예.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들을 교육 수요자라고 그랬어요. 교육 행정에서도.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무식한 놈 취급받잖아요. 교육의 주체라고 하지 교육 수요자라고 안 하거든요. 예, 학교가 변하고 학교가 더 잘 되려면 예,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고 요즘 뇌과학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뇌에 5가지 고속도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학 잘하는 고속도로, 음악 잘하는 고속도로 이런 게 있대요. 지금은 이 의료 과학의 영역에서 과학기술의 영역에서 뇌도 샅샅이 분석해 가지고 이제 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아주 정밀한 조사를 받고 분석을 받으려면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기존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이 적성을 개략적으로 좀 짚어보고 그래서 아이들의 진로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습득해서 이렇게 그 같이 설계를 해보는 이런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쯤이면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아주 유능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우리 지역 고등학교 1학년생 전체에 대한 적성검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난 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그 다음 그 결과를 아이가 가지고 왔길래 유심히 보고 아이랑 얘기를 좀 해봤다. 예, 여기는 아주 훌륭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예. 아, 학교에서 또 참고하시라고 문자도 일부러 보내주셨다고요? 예, 감사하네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적성, 진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는 데 있어서 또 학교가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학교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참여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고요. 지금 김상건 교육감님 또 우리 새로 오신 교장 선생님 뭐 학교 혁신, 혁신학교, 교육혁신지구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전국에 있는 모든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요. 그 비율로 절대 액수로는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훨씬 큰 도시들이 있어서 절대 액수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비율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교육 지원 분야에 쓰고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반 자치단체가 하는 일과 학교 교육행정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교육행정 쪽에 돈을 쓰지 마시오 하는 일종의 칸막이입니다. 그래서 상한을 정해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일반에게 세입에 지방세 세입의 3% 이내로 이렇게 상한을 정해져 있었습니다. 보통 3% 혹은 4%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시는 8%로 올려서 실제로 거의 8%를 지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 돈을 지원하는 것도 부모가 아이들 돈을 대주는 것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 보다 더 질 좋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일 따름이지 그것이 주요한 요인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부모님들이 스스로를 교육의 주체라고 인식하시고 학교에 대한 교육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 뭐 학교 혁신, 혁신교육, 교육혁신 지구하고 혁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말 자체가. 그리고 왠지 좀 부담스럽고 그런 얘기인데요. 내용인즉슨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어렵고 복잡한 얘기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눈 뜨면 가고 싶어하는 학교 만들자는 게 혁신학교고요. 선생님들이 잡무보다는 가능하면은 좀 아이들한테 보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만들자는 거. 그래서 선생님도 행복한 학교 만들자. 이게 혁신학교고요. 그 다음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부모의 참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학교. 이게 또 혁신학교가 지향하는 학교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하는 교육혁신, 혁신학교, 그 혁신을 위해서도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어떤 재정 지원도 중요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도시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키우기에 조금 더 좋은 환경, 그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가 합니다만 부모님들께서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이렇게 모이시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것인가를 또 부모들끼리도 의논하고 걱정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학교가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 특히 지금 능곡고등학교는 시흥에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매화고등학교하고 신천고등학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능곡고등학교도 여합전 교장선생님이 열심히 해주셨고요. 지금 또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궤도로 진입을 해서 정말 조금 뒤에는 주변의 다른 동네 또 다른 도시의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려면 특히 능곡고등학교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더욱 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더욱이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특히나 우리 능곡고등학교 엄마 아빠들은 정말 조금 더 긴장하고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여러 학교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학교가 이 학교의 어떤 이미지라고 할까요? 평판이 망가지는 것은 삽시간인데요. 한번 망가져 있는 것을 추스려서 다시 세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 몇 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만남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듯이. 근데 우리 능곡고등학교가 첫 출발을 상큼하게 하지 못했던 것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능곡고등학교 부모님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또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그 관심 또 선생님들에 대한 믿음과 존중, 응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